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기업법 9주차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중간고사는 어떻게 잘 보셨어요? 네, 이제 잊어버리시고, 이제 중간고사는 중간고사고, 이제 기말고사에 또 매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에 뭐 성적이 좋아서 또 기말고사에 좋다는 법도 없고, 또 중간고사가 나빠서 기말고사에 못 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초심과 같이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보시고 우리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담이 좀 될까 봐 이 지배구조 추출총에 대해서 좀 그 시험 범위를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에 이제 포함시킬지 여부는 제가 이제 좀 판단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잘 따라와 주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잘 복습해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지배 구조의 내용으로서 중요한 그 기업의 이사와 이사의 대표이사, 뭐 집행임원 요런 내용이 있는데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좀 하다가 부족한 부분은 이제 대면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때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은 이사와 이사의 대표이사 집행임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을 학습을 하고 제가 이제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해야 할 내용들을 이제 적어 놨죠. 일반 이제 보통적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사를 3인 이상 줘야 하고요. 이 이사의 임기를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제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소규모 회사, 이 소규모는 자본금이 이제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소규모 회사를 해죠. 이런 회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를 두면 되는데 1인 또는 2인이기 때문에 1인의 경우에는 이사가 한 명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이제 그 회의체가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는 뭐 대표이사를 두지 않아도 돼요. 그때는. 왜? 대표이사는 보통 이사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죠. 이런 이야기들. 자, 이사는 3인 이상 이어야 한다는 말은 이제 일반 이제 회사를 말하고요. 이사회는, 자, 보세요. 이사들이 3인 이상이 있으면, 어떤 회의체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사회예요. 그래서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갖습니다. 의사결정권. 자, 그래서 업무 집행에 대해서 이제 의사결정권이란 말은 이제 그 의결권을 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업무 집행의 감독권을 갖는 거야. 그럼 이제 모순이 좀 생기는 거예요. 이사들은 자기가 업무를 집행에 대해서 의결권도 행사하고 이 업무 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감독한다는 모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사에는 이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 감독권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대표이사를 뽑는 거예요. 대표이사. 대표이사라면 이사가 이제 A, B, C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A, B, C가 있다. 음. 그럼 이사의 구성원들 A, B, C의 대표이사를 누구로 선임하냐? A로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대표이사와 집행임원이 있어요. 왜 이제 집행임원이란 말이 나왔냐면 이 대표이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면 그 회사를 대표할 수 있고 업무 집행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있을 때 A와 B가 공동으로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A와 B가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표현이란 말은 표현, 외관이죠. 우리 외관. 그래서 이 외관이란 말은 뭐 사장, 뭐 회장, 뭐 전무, 뭐 상무 등 예,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어, 명칭을 사용하고 실질적 이제 대표의
대표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묵인해 주는 거죠. 이런 용어를 쓰더라도 묵인해 주고. 근데 실제로 대표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업무 집행과 이제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곧 이제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 있어요. 이제 뭐 바지 사장이나 뭐 회장님, 이렇게 명칭만 주는 거 있죠. 예, 이런 사람들 표현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에게는 회사에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둬야 한다 이 말. 자, 그래서 이제 이 집행 임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대표이사와 집행임원은 음,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 해가 두 개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대표이사가 있으면 집행임원을 둘 수 없고 집행임원이 있으면 대표이사를 둘 수 없다. 그럼 집행임원이 뭐냐? 이 집행임원은 이사회에서 이제 이 업무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감독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독권을 분리하고 이 업무 집행에 대해서만 뭐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그런 임원이 바로 집행임원이다. 이랬죠? 그래서 이제 업무 집행은 이제 별도의 아니, 이 감독에서는 별도의 감독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대표기관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없다. 이면 대표권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야? 대표권하고, 그 다음 의사결정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감독권은 이제 별도로 따로 있다. 이런 제도가 바로 집행임원 제도다. 자, 이렇게 개관적인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는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구분,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이사회의 구성원. 그 회사와의 위임 관계 된다. 위임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변호사에게 뭐 사건을 맡기듯이 그런 위임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는 회사가 위임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일을 할 수 있게끔 민법의 위임이 준용됩니다. 선임 자격 보세요. 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주주가 아닌 자도 이사가 될 수 있다. 뭐 주주이어만 이사가 된다. 이런 것도 되겠지만 이제 주주가 아닌 사람들도 이제 이사가 될 수 있어요. 뭐 전문 경영인 같은 사람들. 그러나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을 주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 자격주로 합니다. 이렇게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을 자격주로 하고 반드시 주주이면서 이사인 사람, 그 사람이 갖는 주식의 성격을 자격주로 한다.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는 그것을 이제 감사에게 공탁해야 된다. 왜 공탁할까요? 이 사람이 주주이면서 이제 이사이면 회사에 대한 이권이 강해질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주주이면서 이사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자격주를 회사에게 공탁을 해야지만 그럼 회사가 아니라 감사에게 공탁을 했을 때 감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막강한 파워가 있네. 이렇게 견제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주이면서 이사, 파워는 막강합니다. 그 감사에게 공탁하고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걸 자격주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권리주 배웠죠? 이 모집 설립에서 주식이 인순이 갖는 주식의 성격, 자격주는 주주이면서 이사 갖는 주식, 그럼 실기주는 명의 개설하지 않는 주식을 실기주라고 해요. 명의 개설. 실권주는 이제 권리를 배제시킨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뭐 헷갈리지 마시고 어, 명의계에서 우리 저번에 배웠죠? 이 명의개설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직 실기주. 이렇게 보고 있다. 실권주는 우리 나중에 신주 발행할 때 배웁니다. 자, 근데 감사는요, 우리 나중에 배우지만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해요. 감사의 독립성을 해치기 때문에 감사는 오로지 감사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주주는 감사이고 주주가 감사이면서 이사할 수 있다. 절대로 없습니다. 감사는 감사만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봤던 수와 임기에 대해서 보는데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 하면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무슨 회사였죠, 여러분? 네, 그렇죠. 바로 이제 소규모 회사는 1인 또는 2인을 둘 수 있다. 자, 그다음에 2009년도 우리 사회이사에 관한 특례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 해보시고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해요. 알았죠? 그 3년이 되면 다시 이제 선임하잖아. 그럼 이사와 감사는 어디서 선임할까요? 설립 전에는 뭐 발기인가 창립총회에서 하고 설립 후에는 반드시 주주총회 무슨 결의? 보통 결의로 한다. 아시죠? 선임 방법은 자 발기인이 하고 창립총회에서 하고 설립 후에는 주주총회에서 한다. 무슨 결의로 한다? 당연히 보통 결의로 하겠죠. 이분들의 해임은 특별결의입니다. 자, 집중투표라고 했어요. 집중투표. 똑똑합니다. 2인 이상의 이사를 뽑을 때, 2인 이상.
이해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의견 없잖아요. 3%, 소수주 나왔네. 3%의 소수주주가 보유한 주주는 이사 후보 일인에서 집중 행사하거나 이인에게 분산해서 투표하는 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줘야 되겠죠. 야, 이제 자기 이번에 이사를 이제 몇 명 뽑을 테니까 너희들이 집중 투표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분산해서 투표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그럼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누구냐? 바로 소수주주인데 3%의 소수주주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EX, 갑 주식회사에서 이사를 2명 선임합니다. 소수주주가 A, B, C가 있어요. 3%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후보가 갑을 병 3명이 나왔어요. 얘는 무능력, 막 진짜 일을 못하는데 또 이사에 출마했어요. 그 이사를 이제 뽑을 때 이제 주주가 예를 들어서 6주, 2주, 2주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곱하기 곱하기가 20. 음. 자, A, A가 A가 6주, B가 2주, C가 2주 이렇게 했을 때 음, 이렇게 했을 때 자, 만약에 갑이 문외역하지만 A가 갑을 좋아해요. 그럼 이 사람이 6주 가진 사람을 이게 몰표를 해주면 나머지 4주를 합쳐도 이 사람들이 될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진짜 능력자야, 능력자. 능력자. 얘도 이제 능력자.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을 때 이제 A가 선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명을 뽑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해주고 3명을 뽑으면 곱하기 3을 해주고 이게 표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이제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얘가 이렇게 하도 이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되는 거야?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소수 주주 중에서도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집중 투표제다. 그래서 기억할 게 2인 이상의 이사를 뽑고 발행 주식 제외한 3%의 소수주가 갈 수 있고 7일 전에 서면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요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네. 자, 뭐 임기가 이제 되면 3년을 초과 없으면 되고 사임, 내가 중간에 그만둔다.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둬야 되겠죠. 주주처에서 잘리는 거, 특별 교류로 잘린다 했죠. 언제든지 자를 수 있습니다. 소수의 소수 주제 해임 청구, 이제 해임 청구도 할 수 있어. 3% 그럼 보세요. 소수 주제 해임 청구가 있으면 3%의 소수가 저 사람 자르다 했을 때 자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3%의 소수가 우리 했던 거 주총 소지권자, 주주 제한권, 집중표, 그다음에 이사 해임 청구권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몇 프로? 예, 3%. 그다음에 이제 계속이사와 임시이사가 있는데 이걸 이제 보시면 되고 이제 이사의 권한을 보시면 이사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의사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이사의 직무 집행에 대한 감독할 권한이 있다. 감독을 한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기네끼리가 또 이렇게 감독하는 것도 웃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는 아까 A, B, C에서 A가 대표이사면 B, C가 있죠. 원칙적으로 업무 집행 및 대표권이 당연히 없어요. 그리고 이사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왜? 이사도 많은 걸 알아야지만 이 회사의 경영을 위해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갑주식에서 아까 A가 ABC에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A가 됐다. 등기됐죠. 대표이사는 업무 집행과 대표권을 갖죠. 예.
그럼 대표권 등기를 합니다. 나머지 BC는 평이사가 되는 거예요. 이 평이사는 당연히 이런 권한을 가질 수 없다.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보수를 보면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이사의 직무집행 대가로 내가 일하는 대가로 받으면 그게 금전이든 현물이든 모두 포함됩니다. 감사도 동일해요. 그래서 이사의 직무집행 대가로 받는 금전이나 현물을 다 보수라고 있다. 그럼 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정합니다. 정관에 따르고 기준, 상법에는 아무 기준이 없어요. 상법에는 이런 것까지 상법이 뭐 이사의 돈까지 모든 뭐 40만, 50만 되는 회사의 상법에서 이사는 얼마까지 줘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자기네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사의 직무와 보수 사이에 합리적 비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은 요만큼 하고 돈은 많이 주고 일은 이만큼 했는데 돈 이만큼 주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합리적 관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의 의무가 있는데, 이사의 의무는 선관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이건 집중해서 일을 잘하라 이런 뜻입니다. 왜? 내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음, 위임 관계. 그래서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되고요. 충실해야 됩니다. 예,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조문을 보시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회사를 위해서 그 직무에 충실해야 된다. 충실 의무. 비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요. 2001년도에 개정돼서 퇴임 후에도 적용된다.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업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게 당연하죠. 우리 주요 공직자였던 사람들도 이제 그 퇴직 중에 했던 일들을 밖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성간주의 의무, 충실 의무, 비밀 유지 의무, 그다음에 감시 의무가 있어요. 성간 의무의 구체적 의무 중에 하나로서 이사들은 상호간에 서로 감시할 의무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경업 금지. 우리 경업 금지에는 서로 다투는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사 먼저 보십시오.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그럼 전제 조건은 이사의 승인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잘 안 해주겠죠.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이때 계산은 제가 경제적 이익을 계산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설하면 이사의 승인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자기 또는 제3자 계산. 이때 계산은 경제적 이익의 기술 주체. 즉, 경제적 이익을 누가 받느냐? 내가 본다. 그러면 자기고, 제3자, 뭐, 와이프나 친인척, 뭐 친구들이 본다. 이러면, 뭐, 그렇죠? 제3자. 그러면 이제, 자기 또는 이사의 승인이 있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다음에 동종 영업으로 목적한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 이제 한 명 회사, 그죠? 되거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너무 이게 무서운 책임이 돼. 이게 겸직금지가 되죠. 이게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겸직금지인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경업금지에는 이제 이렇게 개입권이 발생해요. 개입권이란 말은 이제 이상의 승인이 있거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 경업을 가능하죠. 근데 만약 이사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경업 금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이렇게 경업 금지인데 이렇게 경업 금지를 위반하여 어, 경업을 행한 경우 개입권이 발생한다. 뺏어온다. 개입권. 뺏어와야죠. 자기 거래일 때는 회사의 제3자일 때는 이 제3자가 받은 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게 상법 17조에 이 개입권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빼서 우리 상법 17조에서 우리 상법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 무한 책임 사항들이 되지 못한단 말은 보세요.
회사 영업부에 속하는 거래, 겸직, 이사의 행위의 요건을 한다.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은 이익의 주체가 누구냐 하고 있죠. 그 겸직이란 말은 그러면 여기서도 이사의 승인이 있으면 이사의 승인이 있으면 무한 책임 사원 가능해. 그런데 승인 아니잖아. 이사의 승인이 없어요. 이사의 승인이 없으면 당연히 무한 책임 사원 불가능이죠. 그러면 이사의 책임이 없어서 유한 책임은 유한 책임 사원은 가능하다 이 말. 알았죠? 책임한 게 낫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사의 의무도 성간주의 의무, 충실 의무, 그다음에 비밀 유지 의무, 감시 의무, 경업 금지 의무, 경업 금지 의무에 이제 경업 금지도 있고 겸직 금지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사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이런 그럼 반대로 하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영업에 속하거나 동정용으로 하는 무한 책임 사원이 못 된다 이렇게 되고 있죠. 이사가 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의 계로, 이사의 자기 책임할 때는 회사의 계산으로 뺏어오고 제3자일 때는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17조와 똑같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개입권이라 한다. 개입권. 얘는 이제 이 개입권은 그럼 언제까지 계속 회사가 행사할 수 있나? 영원히 보유한 게 아니라 이걸 안날로부터 안날이 아니 있은 날로부터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버립니다. 그러면 못 뺏어와요. 알았죠? 있은 날부터 1년, 있은 날부터 1년. 그 다음에 자기 거래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그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근데 계산은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친인척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와 거래할 때는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게 자기 거래가 되는 거예요.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킬 우려가 있을 때도 되는 거고,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 충돌 우려가 생길 때, 뭐, 회사가, 이제 이제 그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죠. 뭐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 이럴 때는 자기거래 금지가 규정되는데 이사의 승인을 얻으면 되는데 이사의 승인을 못 얻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제한되는 거래는 모든 재산적 거래, 어음행위, 그다음에 인적 학대를 했습니다. 범위, 이사 외에도 지배주주나 주요주주도, 지배주주, 주요주주 같은 것은 이제 핵심적인 주주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뭐 배우자의 관계에 있고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398조가 이사 등과 회사 거래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는 자기 또는 제3자에게서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 자기 거래하기 위해서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이사의 승인을 안 해주죠. 이런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수로서 해야 되고 그 절차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사 또는 주요 주주가 됩니다. 주요 주주. 예. 이사 또는 주요 주주. 지어주죠. 이제 뭐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 이런 분이 가질 수도 있고 여기 보면 1호의 자의 그 1호의 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뭐 차같이 또는 시대 이렇게 1호부터 3호까지 했을 때는 100분의 이상 가진 이런 사람들 그래도 100분의 50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거래의 의무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 금지가 또 새로 들어왔는데요. 2012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이사는 이사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 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혹시 이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혹시 예를 3분의 2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모회사에서 광고 계획을 찍으면 이 광고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선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자회사 있는 거에 대해서 자회사 있는 그런 회사에게 광고주 다 맡기고 광고 업체를 다 선정하고 광고를 찍는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뭐예요? 일건 모르 주기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97조의 2에 대해서 이사는 이사의 승인 없이 자기 현재 또는 장래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 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나 친인척 모든 사람들에게 주면 된다. 이 경우 이사에서 승인해 주된 3분의 2인다. 이로 정보를 수령한 것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들. 그러니까 모회사가 있는 그런 정보들을 자회사에 다 주면서 자회사가 좋은 일을 다 하도록 할게 해줄 수 있는 것.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이게 이제 수행할이란 말이야. 이제 우리 이렇게 장래란 말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기획.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을 이제 할 거니까 니들 준비해라. 미리 말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1항에 위반해서 1항에 위반해서 회사의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승인한 이사는 연대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이사 또는 제3자 어느 이익을 손해로 추정한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보통 이제 일감 몰아주기의 일환으로 잘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하고 우리 이제 두 번째 타임에서 또 이제 이사의 책임부터 해주고 다시 한번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